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기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 빵원인 그렇죠. 아파트가 경기도에서 과연 80만 가능할까? 호. 예. 이 관리비 사실은 좀 열어보기 싫으시잖아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막. 네, 난리가 아니죠. 더구나 경기도민 4분 중에 3분이 아파트에 살고 그렇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것도 관리비 인하도 아니고 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으니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선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 길을 찾다 보면 머지않아 뉴노멀이 될 것이다. 네.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가 동탄2 한 장기 전세주택 현장에서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네. 오는 2040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주택, 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이 발표한 현장도 참 상징적이었는데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로 에너지. 아파트를 짓는데 처음부터 딱 염두에 두고 에너지를 안 쓰게, 덜 쓰게 염두에 두고 단열재부터 해서 네. 전기비 그리고 냉난방비 굉장히 효율적으로 안 들게 이렇게 시공을 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아하. 그 건설 현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주거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어떻게? 프로슈머 개념을 좀 도입한 거예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사용하는 건가요? 이제는 우리는 그냥 에너지를 쓰기만 하잖아요. 네, 네. 한전에서 그냥 전기를 사쓰고 그냥 돈만 지급했는데. 우린 그냥 소비자죠, 소비자. 네, 그러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전기는 되팔아서 순환시키자. 이게 이제 새로운 김동연 지사가 말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단계별 전략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공영 전기 요금을 제로화시킨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용 전기 요금이 뭐지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파트 전체에서 같이 쓰는 전기요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쓰는 건 개별 전기 요금으로 따로 찍혀 나오고 뭐 주차장의 조명이라든지 그렇죠. 가로등이라든지 맞아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요런 데서 쓰는 거는 같이 쓰니까 공용 전기요금으로 따로 찍히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우선 공용 전기요금부터 제로화를 찍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부터 옥상과 곳곳에 태양광 발전을 세팅을 딱 해서 그 발전을 통해서 주차장 조명이나 엘리베이터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태양광으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제법 절감이 되는 게 요새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요. 네. 공용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 사실 저희 인터뷰도 했었지만 안산의 보네르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예. 나오셨죠. 입주민들이 전체 다 동의를 얻어서 아파트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어떤 날은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찍히기도 했더라. 네. 뭐 이렇게 물론 뭐 겨울에 따라서 좀 다르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는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을 하고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 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네.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나 또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공용 전기비를 잡았다면은 전체 전기 비용을 제로화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량을 더 늘리고 이거를 통해서 발전 수익을 활용해서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또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 보급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전기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네, 햇빛이 네. 쨍쨍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음. 이 남는 전력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 기후 플랫폼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아리백 추진 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태양광 수익을 만들고 이거를 전기료 절감에 쓰게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부분적이죠. 건가요? 부분적이다. 예, 국가적인 전력 개통 체계 혁신과 맞물리면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진짜 80만 호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경기도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 0원이 아니라 전기를 팔아서 수익도 생길 수 있는 건데 돈 혁신을 버는 한 아파트 이후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전력 체계 혁신하고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단계는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냉난방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에너지 비용 제로화. 계속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는 수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겠다. 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아파트 건설을 할 때 네. 지열부터 지하수 열까지 요런 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로 생산하고 이거를 저장해서 소비하는 것까지 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천 호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허, 이렇게 된다면 진짜 4단계는요? 요게 4단계는 이제 나머지는 관리비 제로화인데요. 아. 이 관리비에서 이제 냉난방비, 전기료를 빼고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의 일이죠. 청소, 수리, 경비 이런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죠. 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AI 관리 시스템이나 로봇 등을 절감해서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좀 조심스럽네요. 네. 일자리와 관련돼서. 첫 시범 사업은 하남 교산지구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하남교산지구 수열 태양광 활용 에너지 비용 제로 아파트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에 냉난방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하남교산지구 내 이제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열과 태양광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제로 아파트 사업이 도입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남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이제 빨리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적극 잘만 활용하면 진짜 오히려 돈을 버는 아파트가 되는데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규제 개선이 필요하겠죠. 특히 경기도는 이 태양광 설비를 아파트 단지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런 규제 개선을 하는 한편, 뭐 경기 아리백 인증서 거래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요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규제 개선을 해야 이 본격적인 재생전기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보시는 요 거죠. 행정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요게 사실 부분적으로는 다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기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어디일까요? 잠실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 어디죠? 갑자기 롯데 타워요. L타워. 예. 거기는 이미 그 한강물의 수열을 활용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냉난방비를 확실하게 절감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에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도전이 없었던 것인데 이런 도전을 통해서 기술과 행정과 법률이 어떻게 만날까
그 기후 대응도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네. 아주 재미난 실험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